자, 여러분 325페이지에 뭐예요? 지적 정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지적 정리는 여러분 이제 크게 파트로 나누면 지적 정리는 네 파트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파트 이제 보시면 일단 지적 공부의 정리 쭉 나오면서 자, 소유자 정리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자, 소유자를 정리하는 소유자 정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가 있고. 자, 소유자 정리가 있고 그다음에 자,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죠? 등록한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 하게 되면 잘못 등록을 하게 되면 고치는 뭐예요? 고치는 자, 뭐가 있어요? 등록사항에 오류 정정이 있습니다. 등록사항을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사항을 고친다,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시골에 살던 분들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시골에 사는 분이 자기 전답에다가 뭘 짓고, 자, 논에다가 집 짓고, 그냥 세금을, 그냥 전답으로 세금을 내려 하래요. 그럼 소관청은 뭐예요? 자, 뭐 해야 되니까? 전답에서 세금을 걷는 것보다 대에서 걷는 게 훨씬 나니까.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한테 당신이 신청하지 않아서 우리는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서는 필요했다. 지적을 정리했다. 그렇게 알아달라라고 이제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통지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지정을 뭐 한 다음에 지적 정리 후에 통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등기소에서 모으듯이 자, 소유권이 바뀌면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주듯이 소관청도 뭐 해줘야 돼요? 자, 표의사항 소등심의 지적지가 있으니까 표의사항이 바뀌면 뭐예요? 이거 촉탁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의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뭐예요? 표시사항인 소재하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이 토지 이동이 등에 인해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을 뭐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또는 뭐예요? 또는 소유자의 변경상의 통지, 소유권의 변경 통지, 등기 완료 통지죠, 지금.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말이고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 완료 통지에서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를 뭐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정리한 걸 말하는데 이미 토지등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앞에 4장에 살펴봤습니다. 소유권 정리는 아래 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뭐가 있을 때 이렇게 대장이 만약에 있다면 이 대장이 있죠? 그러면 대장이 있으면 뭐에 대해서 여기 충청남도 서천군 뭐예요? 장의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이게 500제곱미터예요. 소유권자가 누구다? 갑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방금 뭐예요? 아, 논에다가 집 져갖고 이 땅에다 뭘 진 다음에 집 졌죠? 집 지면 지목이 뭐가 되니까? 대가 되니까. 지목 변경이 생기니까 신청해서 이제 답을 뭐로 고치는 거예요, 이거. 대로 고친다. 근데 절차상 뭐가 필요하냐면 자, 신청하게 되면 소관청에서 뭘 작성하냐면 토지 이동. 자, 이렇게 토지 이동 정리계류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요, 결의서. 이 정리계류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토지등 정리계류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국가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받고 바로 고치다가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토지등 계류서를 작성해놓고 요 서류를 통해서 공부에 정리를 하면 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자세히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나중에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을 때는 요 이동 계류서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공부를 복구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등 계류서 내용과 다시 또 잘못했을 때는 또 뭐 하면 되고 등록사항을 고치면 되고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기 위해서 자, 지적공부 정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서 토지등 계류서가 필요하다니까. 자,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만약에 또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자, 만약에 등기부가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자, 등기부에서 1번에서 누가 소유권이 갑에서 자, 2번 이전 등기 이렇게 을로 바뀌었다. 그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어디서 방금 여러분 읽어본 대로 의의에서 보면 자,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소유권 변경 사실 우리 자, 지적에서 뭐라 얘기해요? 등기를 필요했다는 등기를 완료했다는 완료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완료 통지서가 왔다는 완료 통지서.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완료 통지서를 보고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바뀌죠? 이렇게 했을 때 토지 이동이 생겨서 신청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계류서를 작성하듯이
이렇게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뭐라고 이거? 소유자, 뭘 작성하라는 얘기? 소유자, 정리. 이런 식으로 정리, 결의서를 뭐 하라는 얘기 이거? 자, 이렇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라.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작성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시험문제 이렇게도 나왔어요. 뭐라면? 참 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뭐 할 때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으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뭐라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한다. 그것도 틀린 말이다니까요. 그 웃기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좀 시험 문제 뭐에 맞을 것 같지만 그림으로 안 보게 되면 여러분이 또 틀리니까 잘 이해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325페이지에 쌍가리 1번 자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도 실수하지 않도록 줄 한번 쳐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뭐라고?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공무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뭐 한다 이거? 각각 작성한다 써 있죠?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이해해 주자 이게요. 자, 그래서 여기 토지 이동 결의서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 쌍가로서 한번 지적소관청의 조사 등록에 의한 지적공부의 정리 절차가 나오죠? 자, 그래서 토지이동 현황조사계약 수립하는데 옛날 시험 문제에 토지 이용 현황조사계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인간 아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고 아마 또 낼 수 있어요. 요새는 이제 계속 그러면 하나씩 빠뜨리는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자,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아까도 그랬어요. 누가 이 소관청은 전담에서 세금을 답에서 세금 걷는 것보다 뭐예요? 대에서 세금을 걷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자기 관내에 대해서 뭐예요? 뭐가 생겼는지 토지에 뭐가 생겼는지 토지에 이동이 생겼는지 토지 이동에 대한 뭐예요? 현재 상황, 현황을 뭐예요? 현황을 뭐하는 이거 조사하는 뭘 수립하는 거 이거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해 놓고 뭘 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자기 서류를 가지고 쭉 뭐예요? 쭉 자기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뭐예요? 논에다가 집 진 적 없나? 이걸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조사하다 보니까 이 땅은 이 100번지 뭐예요? 100번지 면적 500이 땅은 답인데 집이 져 있죠? 이거 걸린다는 얘기예요. 걸리면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가 의리다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뭐 하지 않아서 이거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부 작성하죠? 그 다음에 조사부 작성하고, 토지등 결의서 작성하고, 뭐예요? 공부에 이제 정리했죠, 정리. 그 정리했으면 이 사람은 신청을 안 했으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통제한다. 여러분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파트에 뭐라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한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이거? 소유권자한테 뭐 한다는 게 통제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그런 내용을 이해해 두시고 항상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 그래서 여기 기억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면적자표는 토지 이동이 이동했을 때 누구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정하죠? 근데 만약에 신청했으면 직권하듯이 이렇게 직권하는데 여기 무슨 계획을 수립하냐? 소관청이 무슨 계획을 수립하냐라고 무슨 계획을 수립하냐? 이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럼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액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요 니은의 뭐예요? 요 니은의 그 말이 그대로 쭉 시험 문제 나오면서 뭐라고 이거 이 동자를 뭐라고 용자로 바꾸는 시험 문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 용자로 바꾸는 거 한번 이제 잘 안 보여 갖고 한번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시험 보게 되면 출판사 직원이 시험 끝나고 막 와요 학원에 저기 출판사에 와갖고 이제 답을 먼저 이제 작성한 다음에 이제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안 보여 갖고 한참 애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보였냐면 그 시험지를 가져와갖고 이제 복사하다 보니까 이게 잘 눈에 안 띄었어요. 안 띄어갖고 한번 시간이 한 10분 정도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 인간은 죽지 않고 꼭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 문제씩만 글자 하나씩만 바꾸는 사람은 특색이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문제를 계속 출제하니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밑에 보충글에서 이제 한번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계획이에요.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조사부를 조사한 다음에 작성하지 조사부를 작성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그 327페이지 공부의 정리 시긴 있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뭐예요? 토지에 뭐라고 이거
이동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거기 공사가 뭐 할 때 이거 준공할 때. 그래서 이 지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각계의 공부를 자 등록하는 곳으로 토지의 이동 사이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지적 정리하고자 할 때는 그 이동 사이가 뭐 하기 전까지는 완료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공부를 정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부 정리 못 하니까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그 공사가 준공할 때가 완료 시기예요. 공사가 준공할 때 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은 뭐예요? 확정 공고일이 완료 시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2조 소유자 정리 있죠?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표시에 대한 정리 나오는데. 자, 그래서 거기 줄 치세요. 거기. 줄 치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동사항은 관할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 등기 완료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뭐예요?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등기정보자료에 한다 써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그 지적소관청의 지적 공부를 소유자 정리할 때, 자, 소유자 정리 뭐예요? 자, 자료가 아닌 거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있죠? 자,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거기,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로 따지면 등기부등본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전산자료 얘기입니다. 그게 아닌 게 등기 뭐예요? 등기 신청 정보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그 등기 신청 접수자, 뭐 그런 게 답이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 이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된 제도에서 공시하는 내용이 일치되는데 대장과 토지등기부의 토지표시 사항은 대장을 기초로 하지만 이 소유자 표시는 항상 뭐가 기초해야 된다? 소등심에 지장 찍으라. 소등심, 소유권은 등기부가 기초하다 그랬죠? 그 얘기지.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1번에 뭐예요? 쌍가루 1번에, 거기, 자, 등기관서의 등기필 통지에 대한 정리 있죠? 그거 별표 조그맣게 해두시고. 자,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지문에 등장하는 사항인데, 그 등장하는 사항 중에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위에 이제 뭐예요? 뭐가 보내와? 이제 등기관리 통지를 보내오죠?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그래서 뭘 보내오는데, 등기완료 통지를 보내오는데 이 등기완료 통지 있죠? 등기완료 통지를 보내왔을 때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등기완료 통지를 보내왔는데 자, 어디 왜 뭐예요? 니네는 뭐예요? 왜 여기 지금 1번에서 니네가 답으로 돼 있죠?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리 지번이 100이고 면적이 500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완료 통지를 딱 봤더니 뭐예요? 봤더니 통지서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뭐로 바뀌었는데 이거 대로 바뀌었습니다. 저 대인데 니네가 답이다니. 그 왜 표시상이 서로 틀리냐니까. 이렇게 틀리냐. 그러면 이게 표시상이 틀리면 절대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 정리 못 해주겠다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이걸 대로 고치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해요. 불부합 통지. 자, 불부합 통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부합 통지 보내주면 이 등기관이 뭐예요? 을한테 얘기해요. 소유권자 을아. 네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자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재산세 너한테 을한테 거두라고 대장 정리하라고 보내줬더니 반대로 뭐예요? 불부합 통지가 보내왔다. 내역인즉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산 땅이 등기부는 답이고 대장은 대로 돼 있으니까 너 나와서 고쳐라. 너 나와서. 근데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자 만약에 뭐예요? 안 하면 소관청이 이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을 해, 직권으로. 그래서 여기다 직권으로 뭐라고 이거 2번 뭐예요? 2번 자 나랑은 다 같아요. 지번이 100이고 면적 500이고 요 뭐만 답만 뭐로 고친다는 게 이거 대로 고치죠? 그럼 고쳐갖고 뭐예요? 다시 어디 등기가 완료됐다라고 이제 다시 뭐예요? 통지서가 오게 되면 소유권을 을로 이렇게 정리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그래서 위에 그 등기와 위라고 하는 말이 이 위라는 말이 뭐예요? 등기완료 통지서예요. 통지서의 소유권의 변동사에 관한 자 등기완료 통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자 그거 줄쳐놓으세요.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뭐하고 이거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그 완료 통지에서 뭐예요?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주지 않죠.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데 이거 그 소유자 정리를 하는데 소유자 정리하는데 뭐예요? 자 뭐에 따른 등기 뭐라고 이거 등기 완료 뭐예요? 통지에 따른 뭐예요? 따른 완료 통지에 따른 자 완료 따른 뭐 지적 정리에 있어서 자 지적 정리에 있어서 지적 뭐라고
정리에 뭐예요? 정리에 있어. 뭐하고 이거? 등기부와. 그다음에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에.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하지 않을 때? 토지 표시가. 자,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다. 아니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아닌 경우죠? 자, 그러면 그에 따라 뭐예요? 완료 통지에 따라. 그에 따라 뭘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소유자 정리를. 지적공부 정리죠? 소유자 정리를 뭐예요? 하지 못한다. 정리 뭐예요? 하지 못한다. 써있죠? 한다. 그럼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소유자 정리를 뭐예요? 할 수 없다. 정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자.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가 할 수 없다. 이깁니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없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쌍가루 1번에 등기 통지에 대한 정리할 수 없다 써 있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딱 한 글자예요. 없다,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게. 그 다음에 그 뜻을 관할 등기 통지한다. 이걸 우리가 불법 통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쌍가루 1번 지적소관청의 직권정리 있죠? 자, 이러면 뭐예요? 소유자 정리는 이렇게 뭐예요? 소유자 정리에 있어서는 소유자는 모두 가능하고 이거 직권정리도 가능하고 모두 소유자의 뭐예요? 신청에 의한 뭐예요? 신청 정리도 가능하다. 자, 직권을 못한다 그러면 틀려요. 직권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신청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직권 얘기 나오죠? 뭐라 써 있어요? 1번의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등기관세의 등기부를 열람해서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뭐예요? 조사 확인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뭐하게 되면 발견하면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등기관세 제공한 등기전에 따라 출치세요. 거기 발견하면부터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뭐 할 수 있으며 정리하죠. 직권정리하거나 소유자나 밖에 이해계한테 공부와 등기부의 일치하게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써 있죠? 근데 뭐예요? 뭐라고 시험 문제 나냐면 직권을 못한다 그러면 친다니. 항상 뭐라고 이거? 직권도 가능하고 뭐예요? 신청도 가능한데 반드시 뭘 기초로 해야 돼요? 이거 등기부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를 뭐로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기초로 해서 뭐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기초로 정리한다. 이게 잊지 말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규 등록의 소유자 정리 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소유자 정리는 기등기다. 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도 있고 기등록지에 대한 얘기, 기등록지. 등기부도 있고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등기부가 있고 대장도 있는 거 얘기합니다. 근데 신규 등록은 뭐예요? 미등록이죠? 미등록. 신규 등록은 아무것도 없다. 신규 등록은. 그 신규 등록에 대해서 아까 이제 공부할 때 소유자 증명서면 필요하다 했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소관청이 뭐 한다? 조사해서 뭐 한다? 조사 등록한다. 주체가 누구라고?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그 신규 등록에 뭐예요? 소유자 증명서의 등록 주체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시도지사 그러면 틀린다니까.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잊지 말자. 그래서 여기 줄치세요. 맨 아래줄에 327페이지 맨 아래줄에 뭐라고?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뭐 한다? 이를 조사해 등록한다. 써있죠? 그거 꼭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국유재산에 관한 뭐예요?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등록 나오죠? 국유재산. 그래서 국유재산인 것은 국가재산 얘기니까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한다라고 보시고. 줄치세요. 뭐라고? 소유자 정리 계획서 작성한다. 뭐 할 경우에? 소유자에 관한 정리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시면 거기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1번은 신규 등록을 제외한. 왜?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표 정지서, 등기표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등기전 자료 얘기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중앙 뭐예요? 중앙관서, 중아가 아니라 중앙입니다. 중앙관서회장이, 중앙관서회장입니다. 관서장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 신청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이를 뭐예요? 등록할 수 있다 써 있죠? 당연히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 거기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 표시가 자, 지적 공부가 부합하지 않냐죠? 지적 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게 맞네. 이거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항상 뭐예요? 자,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을 때 이거.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정리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공부와 등기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열람하거나 등기부 기업할 때, 물론 국가공무원이 하는 거니까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왜 답이냐면, 자, 보세요.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답이 쉬웠다는 이게 답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공부를 정리하자고 하죠. 뭘 정리하는 거 이거? 소유자 뭐예요? 소유자 정리다. 소유자 정리. 그 소유자 정리하는데 토지동 결의서 작성하면 안 되죠. 무슨 결의서 작성하라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한다 써있죠?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면서 풀면 되게 쉬워요. 근데 막상 문제 풀려면 어려우니까. 자, 절대 이런 것은 자, 주는 문제니까 절대 뭐 하지 않도록 이거 틀리지 않도록 봐주자는 게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29페이지 뭐예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입니다. 자, 뭐라고? 등록사항의 정정이다. 등록사항의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거? 자, 처음에 공부에 잘못 등록이 됐으니까 이걸 뭐 하자는 얘기예요? 고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뭐라고? 등록사항의 정정이에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뭐예요? 원래 이 땅이 뭐예요? 원래 이 땅이 뭔데? 자, 이 땅이 원래 대인데 답으로 잘못 등록이 때문에 이걸 고쳤어요. 그럼 이 공부상의 지목이 바뀌었죠? 이것도 토지에 대한 이동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자, 신등분합지 받아 신규 등록자라는 뭐예요? 소유자한테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게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그거는 6개를 신등분합지 받아라고 모았어요. 신규 등록자는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분할합병, 지목변경, 받아야 된 등록만 쓰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의무가 없어요. 등록상의 정정은 의무가 없다 받으시고. 그래서 거기 의에 그래서 있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직권으로 뭐예요? 조사 측량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쌍가리본 직권정도 대상이 아까 토지이동 결의서 있죠? 자, 소관청이 뭐예요? 토지이동에 대한 정리를 자, 뭐 하기 위해서 신뢰성 확보해서 이동 결의서 썼다 그랬죠? 뭐 그게 써놓고 나서 잘못했다든가. 자, 2번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줄 쳐보세요. 뭐라고? 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뭐 없이고 증감 없이 경계에 있지만 뭐 한 거이고 잘못 등록됐다 그랬죠? 자, 그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시험 문제 너무 길어서 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4번도 뭐예요? 잘못, 5번도 뭐예요? 다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6번이 중요해요. 6번이 중요하니까 6번 꼭 줄쳐놓으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뭐 하는 경우이고 유하는 경우다. 이겁니다. 6번 유하는 경우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을 유하는 경우입니다. 자, 6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이제 9번에 보시면 75년 척관법에 의해서 미터법으로 된 법 개정으로 면적 환산이 잘못된 거 있죠? 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건 측량할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75년도에 무엇을 이고 자, 이 공부상에 뭐로 썼는데 이 평을 썼는데 이걸 다 뭐로 고친다는 얘기예요. 제곱미터 바꾸는 거죠? 이거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산만 다시 하면 돼. 계산만. 그래서 우리가 평에서 뭐예요? 제곱미터로 바꾸는 것은 이제 얼마를 이제 자, 뭐 하게 되면 자, 3.3025 있죠? 그걸 이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통 우리가 뭐예요? 이 평이 뭐예요? 몇 평이라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9 곱하기 얼마 0.3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3-1은 3, 자, 3-1은 4, 3, 9, 27에서 이게 33평이 나오죠?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뭐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자, 1평이라 하게 되면 1평 곱하기 뭐 하게 되면 이제 0. 얼마? 0.305를 곱하게 되면 0.3 제곱미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몇 평이라면 자, 이게 100평이라 하게 되면 뭐예요? 얼마? 0.305니까 30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자, 10평이죠? 10평이라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 하듯이 자, 우리가 이제 그 10평 얘기죠? 몇 평? 10평 하게 되면 얼마 곱하면 이제 0.302입니다. 0.302. 그 3.3 곱하면 3.3 곱게 되면 얼마나 이거? 33 얘기죠? 33.3이니까 그 33 제곱미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반대로 뭐가 나오면 제곱미터가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제곱미터를 뭐로 고치라 하게 되면 평으로 고치라면 얼마를 고쳐보라고 이건 0.302고 이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게 되면 얼마 이거?
3.302로 이제 곱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시험 문제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거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121분의 얼마 이거 400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121분의 400 곱해서 얼마를 나오고 제곱미터 이제 이게 몇 평 몇 평이 따졌습니다. 몇 평이 따졌는데 자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거 없어졌어요. 이거 개인이 잘못했다가 아니고 문제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뭐 평이니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알아도 되니까 지금은 모든 공부는 다 뭐로 돼 있다고 이거 제곱미터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계산 복잡하게 그냥 내가 만약에 뭐 이게 109제곱미터인데 손님이 와서 이게 몇 평 되냐 물어보면 몇 평이냐 물어보게 되면 몇 평 얘기하면 0.306 곱해갖고 3 - 3, 3, 9, 17 그래갖고 뭐예요 33평이다 이렇게 0.306 이렇게 곱해보면 돼요. 그렇게 습관 들이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해서 그래서 이거 환산을 이렇게 75년에 옮길 때 이 계산이 잘못된 것은 뭐예요? 계산이 잘못된 것은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계산만 다시 하면 돼요. 측량할 필요 없고 이건 이제 자 부수적인 얘기고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누가 소관청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잘 보자. 그 직권에 의한 경우는 뭐냐면 방금 여기 이제 두 가지 암기라 했죠. 두 가지 암기하는 게 뭔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뭐 없이고 진감 없이 경계에 있지만 잘못 등록된 경우에 그 한마디로 뭐냐면 자 누가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등록된 도면에 뭐라고 이거 도면에 등록된 뭐예요 필지가 면적이 뭐 없이 이거 면적의 증감 없이 자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자 이렇게 경계 위치만 뭐가 된 경우다 이게 잘못 등록된 경우다 이게 잘못 자 잘못 뭐가 된 경우 잘못 등록된 경우다 이제 그거 고쳐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에 지금 이런 식으로 토지가 있는데 도면을 작성해 놨는데 이 도면에 이렇게 도면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하나의 토지가 자 이게 도면이 있는데 요 토지가 지금 뭐예요 예컨대 19대예요 19대단 근데 위치가 잘못돼서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북동쪽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크기는 절대 비슷해요. 면적이 증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만 뭐만 위치가 잘못됐고 위치만 옮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면적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증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이 증감이 없다는 얘기죠. 면적에 증감이 없을 때는 뭐예요 없죠. 이렇게 증감이 없을 때는 뭐가 자 직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소유자 신청도 가능하면 직권도 가능해요. 왜 만약에 면적이 증감이 있는데 함부로 누가 이런 식이에요. 면적 이렇게 되면 야, 누가 이 사람이 갑의 땅이 이 사람이 을의 땅이면 이렇게 딱 경계가 이렇게 됐다. 그럼 이 갑의 입장에서 면적이 팍 줄어버리죠? 그 소관청이 지 마음대로 직권해버리면 소유자가 자, 소유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절대 직권 못해요. 이제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해두자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포인트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뭐라고? 자, 지적 측량이. 지적 측량이 이렇게 측량이 뭐가 된 경우 잘못된 경우다. 잘못된 경우다.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잘못된 경우라고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어디에서 거기 책 329페이지에 직권정정 대상을 보면서 뭐라고 이거 1번부터 몇 번까지가 9번까지가 뒤에 보면 1번 다르게 2번 이렇게 잘못 다르게란 말이 나오니까 아하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직권정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해서 틀린 분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절대 뭐라고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정정 사유가 안 돼요. 측량이 잘못된 것은 무슨 절차를 밟으라고? 지적 측량. 지적 측량에 대한 측량에 대한 이 적부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고 하는 게 있다. 적부심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측량이 적당하게 됐느냐 부적당하게 됐냐 이 적부심사를 밟아라 이게. 그럼 이렇게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의한 의한 어디에서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방 지적위원회 아니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지적위원회
의한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 위원회 의결 뭐예요? 의결 결과로. 결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결과를 정정해야지 무조건 소관청에 직권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 방금 본 대로 동그라미 2번과 그 6번 있죠? 자, 6번 다시 뭐라 써있어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공부의 등록상을 정정요하는 경우 있죠?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다. 이거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뭐예요? 이게 정정하라 그러면 고친다. 요게 하여튼 절대 잘못이라는 단어가 있다 해서 무조건 고치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있어요. 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넘겨보시면, 자, 물론 이제 330페이지에, 지적공부의 그 등록사항이 정정에 틀린 거 됐을 때, 1번에 뭐예요? 지적된 임야대의 등록 표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동그라미. 증감 없이. 직권 가능하다 했죠? 근데 토지 소유자의 경계 면적이 변경이 가져와요. 그게 이제 그 330페이지. 이걸 보고 다시 문제 풀잖아요. 그 소유자의 신청에 한 정정, 그래서 의가 나오고, 경계 변경이 경우죠? 방금 씌웠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방금 씌웠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도면상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내 땅의 경계가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 것 같다면 누가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땅이 팍 꺼져버리죠. 꺼졌죠? 그러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땅 경계가 이만큼 되니까 얘가 다툼을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청에 의한 것은 뭐하고 이거. 경계의 면적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면적에 변경이 생긴 경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경계 면적에 변경이 생겼다면 뭐예요? 그때는, 오로지 신청만 하는데, 직권 못해요. 직권 못하는데, 인접소유자가 있다. 인접소유자가 있다. 이 인접소유자. 이 얘기예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인접소유자예요. 그 인접소유자에 뭐가 필요해? 이거 승낙서. 자, 여러분 같으면 안 주겠죠? 또는 뭐예요? 또는 이 판결서가 필요하다. 판결서가 필요합니다. 인접소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경계 면적이 변경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한 정정에 의해서 인접소유자의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그 정정은 인접소유자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승낙서 판결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그 331페이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경우에 출치세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고도. 뭐예요? 등록사항 뭐라고 이거? 경계나 면적을 등록사항에 정정해야 되니까. 등록사항에 대한, 이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고죠? 등록사항 정정 뭐라고 하면 정정 측량 뭐예요? 성과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봐보자는 얘기예요. 성과도가. 측량성과도. 그래서 이 측량성과도는 다른 뭐예요? 분할이나 합병이나 이럴 때는 안 내요. 모일 때만 낸다고 경계 면적이 변경할 때만 내는 사항이니까 기억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중요해요. 이런 사항이 중요하니까 일단 뭐예요? 이 직권에서 요 두 가지 있죠? 요 두 가지 각 기억해 두시고 절대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두 가지는 측량이 잘못된 것은 정정사유가 아니고 이렇게 면적이 증감이 없을 때만 뭐예요? 직권이지. 증감이 있으면 절대 이건 신청만 하는 거지. 이건 절대 뭘 못 한다는 게 이거. 직권하면 된다 안 된다. 직권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 기억해 두자.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 문제를 한번 다시, 그 앞에, 그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거기, 틀린 거 그랬을 때, 2번에 토지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할 때는, 그 등록사항 정정 측량서건을 내라 써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답을 안 나니까 고민할 거 없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등기된 토지에 뭐예요?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 내용이 뭐에 관한 사항?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죠? 줄치세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인데,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자료 얘기 나오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이걸 맞는 문제로 고치려면 뭐예요? 소유자 사항이다, 부시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예요? 5번은, 어디, 여러분 책 거기, 그 오른쪽에 다시 보면 되니까. 가족관계 기록상에 대한 증명서나, 지금 옛날에는 20회 때가 주민등록번호이지, 지금 뭐예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다. 그 내용 봐두시면 되고. 하여튼, 그래서, 오른쪽에 뭐에 관한 사항? 그 331페이지에 3번. 토지 소유자에 관한 뭐예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정 있죠? 이렇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성정 증정에서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눌 때 이건 뭐예요? 이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죠? 자, 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소유자. 이렇게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표시사항. 소유자 표시사항이죠? 이 소유자 표시사항에 대해서 자, 뭐예요? 자, 기등기하고 미등기 이렇게 구별했다. 기등기는 이미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등기부가 있다. 등기부가 있을 때는 뭘 기초로 하는 거예요? 여기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 정보, 등기전산 자료 이게 나오죠?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 정보,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 얘기죠? 그 전산 자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기초로 하라는 게 이거.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자,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소유권이 서로 틀리면 이거 갖고 이거 정리하고 여기 주소가 틀리더라도 등기부가 우선하니까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1번에 뭐예요? 1번은 거기 자, 줄 치세요. 그 두 번째 줄에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뭐예요? 등기전산 자료고. 그다음에 미등기 토지가 방금 옆에 문제 5번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경우에 등록사항이 명백히 뭐 할 때는 명백히 잘못됐을 때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줍니다. 가족관계 기록상에 대한 증명서. 그래서 가족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름이라든가 성명. 그 다음에 뭐예요?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 주민등록, 자, 주민등록번호. 이게 뭐예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명백히 뭐라면 이거. 명백히 잘못 뭐가 됐다는 이게. 잘못 기재가 됐다 하게 되면 뭐 갖고 한다고?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다. 증명서. 절대 시험 문제 뭐라고? 자, 뭐 등기부 갖고 한다면 나머지 당연히 틀린 것이고. 근데 뭐 갖고 한다고? 자, 판결 갖고 한다고. 또 다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자, 절대 틀린 말이니까. 자, 뭐예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다. 이렇게 보자. 하여튼 기등기라면 무조건 뭐예요?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가 뭐예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하는데 아닌 거 이게 이제 25회 작년 재작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4번에 등기희청 접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건 줄쳐보세요. 뭐라 써 있어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재는 새로운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바꿔도 그냥 무조건 바뀐 거예요. 무조건 바뀐 걸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명칭이 변경된 시점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가 된 거예요? 이거 변경된 거. 왜? 아니 예컨대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는데 자, 만약에 이게 여기 만약에 신림동이에요. 신림동. 아, 군자동이다. 여기가 만약에 군자동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지역이 뭐예요? 이 지역이 지번부의 지역이 만약에 군자동인데 자, 이런 식으로 군자동인데 자, 광진구 군자동입니다. 근데 군자동이 인구가 팽창되니까 나눠갖고 한쪽은 군자동, 여긴 자군동이라고 생각해요. 자군동. 그 자군동이었으면 여기는 종전에 뭐예요? 대장상 명칭이 다 뭐예요? 이거 군자동이었죠? 이걸 자금동으로 뭐예요? 자군동으로 소유권자가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누가 국가가 알아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행정구역이 먼저 바뀌면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소관청은 누가? 소관청이 알아서 바꾼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하여튼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소유자 정리할 때, 자, 절대 뭐예요? 등기부는 등기부가 기초인데, 이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정리 못 한다는 얘기하고, 신규 등록은 뭐예요?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사항의 정정 중에서 절대 뭐예요?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지만 직권이지, 증감이 있을 땐 직권을 못 한다는 거 있죠? 꼭 그걸 내용 기억해 두시고. 하여튼, 대장을 정리할 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뭐예요? 소등심이라 했으니까,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 기초한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네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